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최고의 기술 고작 마블 시네마틱 최고의 기술인 핑거 스냅을 헐크가 사용하게 되면서 우주의 절반을 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핑거 스냅을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은 헐크와 타노스 외에 더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티얼 이후 최초로 파워스톤을 사용했던 로난입니다. 타노스에게 오브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가모라와 네뷸라를 자신의 휘하에 둘 정도로 막강한 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가오갤 최고의 신체 내구도를 지닌 드렉스가 일반 잡졸처럼 보일 정도로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했으며 파워스톤의 감마선을 건틀렛 없이 공명했던 압도적인 신체 스펙을 지닌 인물입니다. 실제로 로난을 우습게 봤던 타노스가 로난이 파워스톤과 공명하기 시작하자 다급히 교신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웡의 포털에 팔이 잘리고 와칸다 방어막에 부딪혀 폭발을 휩쓸려 사망했으며 드렉스에게 사정없이 등짝을 찔리고 자이언트맨에게 밟혀 또다시 사망했던 컬 업시디언에 비하면 파워스톤의 에너지를 잠시나마 견딘 로난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최강자 토르입니다. 강력한 번개와 스톤 브레이커로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맷집이나 근력은 항상 헐크보다 한 단계 아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았던 어벤져스 1에서는 확실히 헐크의 근력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무기를 들고 제대로 한판승을 벌였던 라그나로크 역시 번개로 각성하기 전까진 맨손 대결에선 헐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다만 아스가르드가 파괴되어 힘을 잃은 상태에서도 중성자 별의 에너지를 감당한 점이나 뚱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타노스의 무차별 공격이나 스톤 브레이커로 누르는 힘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통해 신체 스펙이나 방어력에 있어서만큼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벤져스 멤버들이 말리는 모습으로 보아 확실히 뚱르 상태에서는 스냅을 날리기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신체가 단련된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크월드에서 맨손으로 토르를 압도적으로 제압했던 알그림입니다. 또한 헬라와 타노스 이전에 토르의 무기를 카운터 쳐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커스트 스톤으로 각성한 알그림은 돌진하던 토르를 한 손으로 휘둘러 쓰러뜨렸으며 쓰러진 토르가 반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펀치를 날렸습니다. 아스가르드가 파괴되어 힘을 잃은 토르가 중성자 별의 에너지까지 버틴 것을 감안한다면 힘을 잃기 전 토르를 압도적으로 제압했던 알그림의 평가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아스가르드를 위협했던 다크 엘프 종족이었던 만큼 가능성을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이전에 헐크를 압도적으로 제압했던 어보미네이션입니다. 아직 디즈니로 인수되기 전이어서 그런지 온몸에 뼈와 피부 조직이 그대로 드러난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페이즈 1의 빌런은 로키나 치타우리가 아니라 어보미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헐크의 근력과 신체 내구도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인이 쏜 로켓을 아예 자기 몸에 박아버리는가 하면 경찰차를 글러브 형태로 쥐고 휘둘렀으나 치아 정도만 부러지는데 그쳤으며 헐크를 집어던지거나 밀쳐버리는 등 민첩성과 근력 면에서는 완벽히 헐크를 앞서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 조직이 심각하게 벗겨져 있고 뼈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아 내구도적인 측면에서는 헐크보단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베티의 만류로 인해 목숨만은 건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영화에서 모습을 비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엔드게임에서 핑거 스냅을 시전한 헐크입니다. 헐크가 핑거 스냅을 시전함으로써 다른 인물들까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신체 스펙이나 내구도는 토르나 다른 인물들보다 높게 묘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이 헐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기 때문에 엔드게임에서도 헐크가 스냅을 맞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스냅을 시전한 후 팔 전체가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스톤의 감마선을 한 번에 버텨야 하기 때문에 하나씩 스톤을 모았던 타노스에 비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계속해서 팔 부분이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최종 전투에 참여하는 등 어벤져스 최고의 신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체 스펙으로만 놓고 보자면 자이언트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연 비전과 완다를 제외한 공항 전투씬 최고의 히어로로 등극하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벤져스 1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레비아탄이 강력한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했던 엔드게임에서는 일반 잡졸 취급당하게 되었는데요. 헐크가 온 힘을 다해서 펀치를 날리고 아이언맨이 미사일로 격추시켰던 어벤져스 1편에 비해 아주 여유롭게 포털로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헐크 버스터급 위력을 보여주었던 컬 업시디언을 그냥 개미 밟아 죽이듯이 처치하면서 MCU 세계의 파워 밸런스를 단숨에 뒤집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자이언트맨이 핑거 스냅을 한다면 다시 원상복귀 되었을 때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아무리 프리사이즈 건틀렛이라지만 자이언트맨 손 크기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인피니티 워에서 안타깝게 사망해버린 비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속인 비브라늄과 헬렌 조의 인공조직 세포가 결합되면서 신체의 밀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맨손으로 토르를 제압했던 울트론이 마인드스톤 레이저와 토르의 번개 공격, 아이언맨의 리펄서를 모두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울트론의 상위 버전인 비전의 평가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맞는 쪽은 비전인데 호크아이의 스틱이 부러지거나 자이언트맨을 몸으로 부딪혀 쓰러뜨리는 등 말도 안 되는 사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콜버스의 창이나 타노스의 근력으로 부서진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모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모로 스냅을 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냅을 치기 위해선 이마에 박힌 스톤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슈리의 도움이 적극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하기 힘든 스냅을 무려 2번이나 시전했던 타노스입니다. 타노스가 입은 데미지로 인해 핑거 스냅의 리스크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스냅 사용 후 왼쪽 팔이 거의 불구가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스냅 사용 후 다리까지 절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니다벨리르 건틀렛을 착용했을 때는 스톤을 하나씩 끼웠기 때문에 감마선을 버티는데 비교적 수월했으나 모든 스톤이 끼워진 나노 건틀렛의 경우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다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최강자인 헐크와 토르를 가볍게 리타이어 시켰으며 스톤 브레이커를 제외한다면 타노스를 회뜰 무기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두 번의 핑거 스냅까지 버틸 정도로 최고의 내구력을 지니고 있는 절대 강자이지만 다음에 소개할 인물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현존 어벤져스 최강자 캡틴 마블입니다. 크리 종족의 피를 수혈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져도 멀쩡할 만큼 신체 내구도가 뛰어난 편인데요. 솔로 무비 후반부에서는 능력의 리미트를 풀어버리면서 광속으로 비행하면서 우주선을 들이받거나 타노스의 손가락을 잡아 펼 정도로 근력과 내구력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 박치기 한방에 나가떨어졌던 아이언맨과는 달리 캡틴 마블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힘과 비행 능력을 이용해 타노스를 짓누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확실히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 타노스보다 훨씬 강력한 스펙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타노스의 스냅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최고의 신체 스펙 소유자는 아스가르드가 존재하는 한 무한대로 강해질 수 있는 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토르의 망치를 한 손으로 파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발키리나 토르의 번개 공격에도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스펙 이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힐링 팩터입니다. 아스가르드 병사가 뒤에서 찌른 칼에 몸이 관통당했으나 아무렇지 않게 빼낸 다음 계속 전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순식간에 상처가 치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후반 전투에서는 북리르의 정통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역시나 발키리의 칼에 정통으로 몸이 관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쌩쌩하게 다시 일어나
조국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타노스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헬라와의 전투에서는 종이짝 날아가듯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통해 근력이나 방어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페이즈 4에 등장할 길가메시입니다. 이터널즈 종족 중 하나로서 헐크와 비슷한 포지션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장면에서 헐크보다 세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길가메시의 신체 내구도 역시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정식으로 편입되진 않았지만 데드풀 역시 핑거 스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 내구도와는 무관하게 사지가 절반으로 잘려도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스냅을 사용한 팔이 불구가 되든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든 데드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힐링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몇 번이고 스냅을 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머리에 총을 맞거나 진 그레이의 믹서기에도 살아남은 울버린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블 최고의 신체 내구도를 지닌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너지는 건물에 깔리면서도 살아난 스파이더맨, 마인드스톤의 레이저와 토르의 번개, 아이언맨의 리펄서를 버텨냈던 울트론, 헐크와 스파링을 뜰 정도로 항상 화나있는 여자 발키리, 밀라노식보다 강력한 신체 내구도를 지닌 드렉스, 굉장히 단단한 인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강력한 인물들이 등장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